안녕하십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1915년에) 발표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장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인데, 이거는 장이라는 게 중력장을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시공간 공률, G, 알파, 베타는 시공간 공률은 저번에는 뮤 V를 썼죠, 뮤 V. 근데 이거는 첨자로서 어떤 걸 쓰나 상관은 없어요. 알파, 베타라고 쓰기도 하고 뮤 V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다른 걸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막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리치, 이 시공간 공률을 리치 텐서로 표현하면 리치 공률 텐서 빼기 2분의 1 리치 스칼라 G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우주상수를 쓰고, 이렇게 다시 메트릭 텐서, 이것이 빛의 속도의 4제곱 분의 8파이 G, 이건 뉴턴 중력상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T 알파 베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첨자들은 다 동일한 첨자를 사용합니다. 메트릭 텐서라는 걸, 메트릭 텐서, 리치 공률 텐서이기 때문에 R을 쓴 거죠. 여기는 스칼라가 아니고 이거는 리치 공률 텐서입니다. 공률이라는 게 뭐냐? 공률을 1차원 직선이 이래 있었는데, 공률이라면 이게 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룰 수도 있고 이렇게 이룰 수도 있고, 맞죠? 어떻게든 휘었다 이죠. 휘면은 그게 1차원이었다가 이게 2차원이라는 거죠. 2차원 또는 이게 막 이상하게 휘면 어떻게 돼서 3차원도 되겠죠. 3차원 곡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은 1차원 선도 있고 2차원 선도 있고 3차원 선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빛이라는 걸 도입하면, 빛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 빛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서 3차원 시간 합하니까 4차원 공률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서 더하기 시간 해서 여기 4차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요즘에는 뭐 11차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적인 거 안에서는 차원이라는 게 증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원이라는 게 기하학에 있어서는 3차원밖에 없습니다. 3차원밖에 없는데, 이게 0차원, 점이죠, 점이다. 그 다음에 1차원이 선이고, 1차원. 그 다음에 면이라는 게 있겠죠, 면이라는 게 2차원입니다. 영차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도 뭐 다 아시죠, 이거는. 맞죠? 이렇게 3차원. 입체. 3차원. 근데 이 면이 공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면이 되면 4차원이 되죠. 이 선이 곡선이 되면 2차원도 되고, 또 막 이렇게 3차원을 휘면 3차원도 되고. 3차원. 맞죠?
그러니까 점이 여러 개이면 1차. 그 선이 직선이 아니고 휘어져 있으면 2차원. 2차원 평면 위에 그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휘어졌는데 이게 3차원적으로 휘어져 있으면 3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공률 텐서라는 걸, 이게 시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시공간, 공률, 텐서. 그런데 이 텐서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직선이 휜다 이래요. 휘면 이게 탄성을 가진 물체가 휘면, 탄성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휘면 다시 펴질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 탄성에 의해서. 텐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텐서. 그 공면이 있는데 그 공면에 어떤 힘이 텐서, 스트레스, 어떤 스프링 같은 거 복원하려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거. 텐서. 텐션. 어떤 이 탄선력이죠. 탄성력 같은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공간이라는 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 무위 공간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장이 그런 거예요. 일반 상대성이 주장하는 사람들, 아인슈타인은 일반적으로 평면을 이루어진 입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은 공률이 없다 그러면, 평면이라 그러면 힘이, 이 텐서라는 게 없어요. 이런 거. 메트릭 텐서. 힘이 없고 그냥 평평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게 휘어진다는 거죠. 공간이. 근데 공간이라는 게 돈으로 봐요. 공간이라는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 이 개념적인 걸 바꾸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바꾸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두고 그걸 이제 광속 불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바꿔버린 거고, 물론 공간도 같이 바꿨죠. 시공간을 같이 바꿔버린 겁니다. 개념을 바꾼 거예요. 개념. 정의해 놓은 거죠. 정의해 놓은 개념들을 바꿔가지고 그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계 실험을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개념을 바꾸면 안 돼요. 개념을 바꿔도 되지만 새로운 걸 만들든가 그러면 기존에 쓰던 개념들을 바꾸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률이라는 거, 공률이라는 거, 이쪽을 잘 보자 이거죠. 이쪽을 잘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뉴턴의 중력 힘이죠. 힘은 ma죠. 이게 중력이 오면 mg가 되고, 이게 풀이해서 쓰면 g의 r 자성분의 m1, m2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걸 1이라 그러면 요렇게 여기 바로 g가 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이 C의 4제곱이 나온가 하면, 아인슈타인이 말하기 이전에 나왔던 공식, E는 이꼬르 MC 자승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C를 찍어놓으면 M은, 질량은 C의 자승분의 E가 되죠.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어.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G에 R 자승에, 요거는 C의 제곱 E1 곱하기 C의 제곱 E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풀이해서 쓰면 결국엔 C의 요거 제곱이니까 C의 4제곱 R 자승 G E1 E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C의 4제곱이 여기 생긴 겁니다. 4제곱이. 그 다음 8파이 G, 이거 뉴턴 중력상식이죠. 말리라고.
상수입니다,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나가는. 여기에서 그 우주상수. 이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도 크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어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곡률 텐서를 리치 텐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맞죠?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쪽은 뉴턴이고, 맞죠? 뉴턴. E1, E2. 여기 이제 에너지 텐서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 텐서. 물질 에너지 텐서. 물질 에너지. 이 물질이라면 M을 써야 되죠. M을 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인슈타인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물질에서 시공간이 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E1, E2가 들어가 있죠. 뉴턴 얘기를 하면 뉴턴 얘기를 하면 뉴턴은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0이 된다 이러면 다 0이 돼버려요. 당연하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M1, M2가 있는데 이 둘 간의 만류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이쪽 하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없으니까 잡아당길 수 없어요. 이게 0이라 이러면 잡아당겨지지 않죠. 당연히. 뉴턴의 이론 뉴턴의 중입니다. 저번에 이거서 한번 이거 봤는데 시공간 곡률이다. 휘어지면 어떤 힘을 받는다. 휘어지면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잘 나빠. 근데 이쪽은 뭐 그렇다 치고 사실 이쪽은 이건 상수고 이 옆에 게 이제 에너지 텐서라는 거죠. 근데 어떤 크기라는 게 없어요. 시공간 곡률도 크기라는 게 없어요. 리치 곡률에서도 어떤 크기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그냥 이게 표현했을 뿐이잖아요. 다들. 이 상수라는 것도 크기가 있긴 있는데 이게 막 변한다 이제. 상수를 못 찾았다 그러지만은 막 변해.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이라 이러면 팽창하는 우주, 만약에 이거와 이게 같은 크기로 되어갖고 이 부호가 반대다 이러면 정지한 우주.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가 되고 야도 플러스가 된다. 또는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 된다 이러면은 팽창이나 수축하는 우주가 되겠죠. 막 변한다, 이죠. 지금에는 이 우주 상수를 암흑 에너지 또는 암흑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이게 있다, 이렇게. 맞죠? 그 팽창, 등속 팽창 또는 가속 팽창이 있는데 팽창하는 우주죠.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가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쫓아가면, 시간을 거꾸로 가면 결국엔 수축이라는 뜻이죠. 수축하다 그러면 결국엔 점으로 된다는 거예요. 점으로 된다. 한 점. 그래서 이걸 필름을 거꾸로 돌렸다가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된다? 빅뱅 이론이 되는 거죠. 빅뱅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장방적인 식이 있었고 그 위에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 이론,
이 팽창하는 우주 이론을 거꾸로 돌려서 점으로 갔다가 다시 팽창시킬 때 어떻게 된다? 빅뱅 이론이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시공간 공률 텐스에서 저번에 얘기했지.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휜다 그랬잖아요. 시공간이. 이게 태양보다가 훨씬 더 무겁다면 점점 휘어지겠죠. 이렇게. 점점 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완전히 휘어진다. 그래서 작은 크기의 별이죠. 그 중력이 굉장히 크면 무한대라는 말은 사실 쓰면 안 돼요. 무한대라는 거는 없습니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걸 무한대이면, 중력이 무한대이면 무한대라는 게 존재하진 않잖아요. 블랙홀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홀 이론, 그 다음에 빅뱅 이론, 그 다음에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 그러니까 이 팽창하는 우주, 가속 팽창하는 이 우주에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 실수했다. 이거 처음에는 뭐랬어요? 이 상수를 적었다가 팽창하는 우주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여지니까 이게 없애버린다는 건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건 요값이 0이라는 거죠. 이게 0이다, 이게. 0이면 팽창하는 우주. 팽창하는 우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인데 야와 동일해지면 어때요? 동일해지면 정지한 우주, 팽창하는 우주, 정지한 우주.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서 얘하고 더해주면 가속 팽창. 이게 팽창하는 우주고 더해서 그게 더 팽창하면 가속 팽창한다. 그래서 이걸 뭐 실수로 없다 그랬다가 팽창하는 우주에서 없다 그랬다가 정지한 우주, 처음에는 정지한 우주라서 있다 그랬다가 가속 팽창한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엄청나다. 아인슈타인이 실수가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가속 팽창인데, 가속 팽창, 팽창하는 우주. 그럼 팽창하는 우주는 왜 나온 거죠? 팽창하는 우주. 팽창하는 우주. 이걸 해석해보니까 팽창하더라.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허블 망원경 알죠? 허블이 실험을 했더니, 허블에 발견한 허블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허블의 법칙이 있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더라. 지금 말해서 여기 은하가 하나 있고, 관찰자가 여기, 은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겠죠. 관찰자가 여기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빛이 쭉 오는데, 적색 편의가 일어나. 도플러 효과. 여러분들 하면 인터넷에서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적색 편의를 찾아보면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가 관찰자죠. 관찰자가 정지했다. 정지했다고 보고, 나 자신 정지했다고 보고, 천동설이죠, 거의. 자기 자신 정지했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날아가는 걸로 나온다, 이제. 이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로 보면 적색편. 도플러 효과에서 적색편에는 멀어진다, 여기서. 멀어져.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더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지금 더 빠르다 이죠. 근데 이 거리, 사실 이 거리를 알 수도 없죠. 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측이지, 맞죠? 이걸 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에 따라서 허블의 법칙은 뭔가 하면 거리에 비례해서 은하가 멀어져 간다는 거죠. 거리에 비례해서 거리에 비례한 속도로, 맞죠? 멀리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 근데 여기 도플러과 적색 편의가 있는데, 물론 도플러 효과에서는 다가가면 청색, 멀어지면 적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앰뷸런스 소리나 이런 게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 이게 멀어지면 관찰자가 여기 있어요. 멀어지면서 삐뽀 삐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파수가 정말 더 높은 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다가오면서 하면, 맞죠? 이게 청색 편이죠. 멀어져 가면서 하면 더 낮은 음으로 들려요. 이게 적색 편입니다. 이거는 이 자동차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됩니다. 다가가면 청색 편이, 멀어져 가면 적색 편이. 소리에서도 다가가면 높은 음, 멀어지면 낮은 음, 이렇게 되는데, 소리에서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면, 맞죠? 이 같이 움직여. 밀폐된 버스 안에서 같이 얘들이 음원이죠. 음원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맞죠? 여기 있는 관찰자, 즉 이 여기 공기죠. 공기가 음파의 매질이죠. 매질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매질과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음원, 소리는. 근데 빛은 음원과 다르게 매질이 없다. 매질이 없으니까 매질과 같이 간다라는 게 없죠.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매질과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질이 없다 이러면 매질과 같이 가지 않으니까 매질의 속도하고 관계없다. 근데 이 팽창하는 우주, 허블의 법칙이 제가 틀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왜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은하가 있다 그랬죠. 멀리 은하에서 빛이 쭉 날아옵니다. 관찰자에게로. 지구가 있죠. 지구로 날아오는데, 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느냐. 이게 멀어져 가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빛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맞죠? 굉장히, 은하라는 거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약 100억 년 떨어져 있다, 이거, 100억 년. 100억 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빛이 온다 그래봐요. 빛을 처음에 한번 쏜 놈하고,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처음에 쏜 놈이 쫙 가겠죠. 맞죠? 그럴 때 이 우주를 진공 또는 뭐 무의공간으로 보면, 이 적색 편의가 일어나면 거리에 따라서 은하가 멀어지니까 이 팽창하는 우주가 맞아요.
이게 진공이라 이러면 무위공간이라 그러면, 근데 TV 광고에 요즘에 나오듯이 우주는 무위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 수소,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수소 말고도 여러 원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진공이 아니라, 우주가. 제가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들, 허블은 우주가 진공이라고 가정하고 생성하는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주는 진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뭐, 측정하지는 없었겠지만은, 직접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우주가 진공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진공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물질이 있다는 거죠, 우주에. 그 대표적인 게 수소라는 거죠. 그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근데 여기 있는 물질들의 밀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져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밀도 그래프가. 시간이 가면 이 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합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처음에 최초로 발생한 파형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가 쭉 가는데 100억 년 걸렸어요. 100억 년. 그러니까 거의 진공 상태에서, 거의 진공은 아니겠지만은, 거의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다, 이죠. 물질의 밀도가. 우주의 물질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거는 100억 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발사한 전자기파가. 근데 두 번째 오는 파형은 100억 년 더하기 100억 년 더하기 H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날아오는 것은 이 밀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밀도가 높아져.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느려진다. 느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세 번째 오는 빛은 100억 년 더하기 A초 더하기 A초. 그 다음에 100억 년 더하기 A초 더하기 A초. 이런 식으로 이 밀도에서 빛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근데 그 느려지는 게, 이 밀도라는 게 아주 조금씩 증가하겠죠. 아주 조금씩 증가하는데, 왜 그러면 이 적색팬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나 하면, 이 거리가 100억 년이잖아요. 100억 년. 거리가 무진장 길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파형과 두 번째 오는 물질의 밀도, 오는 사이의 밀도가 조금 차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작은 차이가 나지만은 그 거리가 굉장히 머니까 이렇게 점점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간격이 여기서 발사할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발사했다면 여기 와서는 드문. 왜? 나중에 이렇게 늦게 오니까. 맞죠?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 우주가 아니라 이 은하가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우주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증가하는 거다,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허블이 주장하는 거는 우주는 진공이고 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팽창하는 우주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가 진공이 아니며 그 물질이 증가하고 있다. 왜 증가하겠습니까? 중간에 별들이 있겠죠. 별들, 은하들 뭐 이런 게 있죠. 물질들이. 그 별들이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별들이 수명을 다해서, 또는 뭐 행성 같은 게 이런 게 수명을 다해서 우주로 이렇게 진공인 우주로 녹아 나오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이와 같은 거죠. 어떤 물에 소금 덩어리를, 아니면 설탕 덩어리를 하나 툭 담아놓으면 녹아 나오면서 그 물의 설탕 농도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자꾸 높아지면서 불투명해지잖아요.
그 현상입니다. 그 현상. 그 현상을 잘못 파악해서 팽창하는 우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거리가 짧은 데서 실험하면 이 허블의 법칙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공이 무의공간이라 볼 수 있지만 이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은하와 어느 지구 사이엔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공간이라는 게 엄청난 공간. 그 공간을 지나오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억 년이 걸렸는데 물론 이 1번 전자기파와 2번 전자기파, 3번 전자기파가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조금씩 늦게 온다는 거죠. 조금씩 늦게 오는데 이 간격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죠. 맞죠? 은하에서는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가보진 않으세요. 은하에서 전자기파를 이렇게 쐈어. 일정한 간격으로 쐈다 그래봐요. 일정한 간격으로 쐈는데 이게 쭉 오면서 여기 와서는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넓게. 맞죠? 처음에 온 것과 나중에 점점 맞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착하는 걸. 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점점 넓어지겠죠. 많이는 아니지만. 이 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억 년이라 이러면.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맞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간이 더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는 더 심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멀어져 가는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맞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온 거의 간격은 요만큼이었는데 두 번째 오는 간격은 이만큼, 세 번째 오는 간격은 이만큼. 점점 더 큰 적색 편의가 일어나죠. 같은 은하에서 오더라도. 그래서 바로 팽창하는 우주에서 가속 팽창 우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속한다는 게 뭐예요? 이 간격이 같은 은하에서 오는 빛도 점점 처음에 온 거는 이만큼 간격, 그 다음 온 거와 차이는 이만큼 점점 적색 편의가 심해지더라. 제가 얘기했듯이 우주의 물질의 밀도가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간격이 벌어지죠. 많이.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양, 이건 뭐 밀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밀도가 증가한다 이거죠. 증가하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도플러 효과를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하는 우주는 틀렸다. 허블 법칙이 틀렸다 이거죠. 잘못 생각합니다. 물질의 양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해서 빛이 태양에서 굽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은하를 지나오면서 휘어지는 그 중력 렌즈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물질의 밀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물질의 양의 차이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무슨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든가 또는 이 우주 은하가 멀어져 가서 이 도플러 효과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틀렸다는 거죠. 팽창하는 우주는 아니다. 제 주장입니다. 팽창하는 우주가 아니다. 팽창하는 우주가 아니고 가속 팽창하는 우주도 아니고 팽창하는 우주도 아니라 그러면 빅뱅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팽창하는 우주여야지만 빅뱅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빅뱅 이론도 같이 틀려버리는 거죠. 빅뱅 이론. 이것도 틀린 거예요, 다시. 팽창하는 우주가 없어져 버리면 빅뱅 이론은 틀려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물질에 의해서 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제가 휘어진다 그랬는데, 물질에서 휘어진다 그러면, 여기 태양 같은 별이 있다 그러면 빛이 물질에서 못 오죠, 맞죠? 걸려서. 빛이 못 오죠. 블랙홀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이렇게 휘어져서 온다는 게, 이게 틀렸다 그랬잖아요, 맞죠? 물질이 여기 많다 그러면 오지 못하겠지만, 그건 별이죠, 물질이 많다 그러면. 별에 걸려서 못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자세히 보면 반사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시커먼 별로 보이겠죠. 시커먼 별이 우주에 존재할 거라는 생각. 빛을 발아당겨서 그런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가다가 쑥 빨려 들어가서 시커멓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지 여기서 빛을 내보내지 않을 뿐이죠. 그게 중력이 높으면, 진동이, 이거 물질이잖아요. 맞죠? 태양이나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그 검은 별이죠. 검은 별이라 해야 돼요. 이게 블랙홀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검은 별이라는 것은 이 밀도가 굉장히 높고, 질량이 매우 높고, 맞죠? 부피는 매우 낮고, 이런 상황일 때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잖아요. 굉장히 커지면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이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진동을 해야 되잖아요. 진동을 해야지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 중력이 너무 커지면 전자가 진동을 못해. 진동을 못하면 어때요? 빛이 빨려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별에서 빛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갔어. 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달이라 이러면 태양에서 빛이 쐈어. 그러면 달에서 빛이 반사해갖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달이 보인다는 게. 만약에 태양에서 빛이 갔는데 달이 반사 안 해. 그러면 달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형태. 반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반사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 있는 물질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달에 있는 전자가 진동하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전자의 진동이 없어지는 거죠. 전자의 진동을 못해, 진동을 못하면 전자기파가 안 나와. 그럼 이렇게 새까맣게 안 보이는 거죠. 새까맣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새까맣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팽창하는 우주라든가 빅뱅 이론이라든가 블랙홀 이론이라는 것이 다 허구라는 거고. 다 허구.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도라이라 그러죠. 맞죠? 이 현대의 현대 물리학을 전부 부정해버리니까 완전히 도라이, 바보, 저거 멍청한, 공부를 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다른 것들도 한번 폭넓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진짜 제가 바보고 또라이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면 그냥 상대성 이론 맞다 그러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더 넓은 폭넓은 주변에 있는 이론, 빛에 대한 이론, 또는 블랙홀 이론, 또는 빅뱅 이론, 또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 이런 걸 자꾸 책이라든가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자꾸 연구해보면 그게 틀리다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또라이다, 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우주 상수, 이것이 정지한 우주, 그 다음에 팽창하는 우주, 이거 등속입니다. 등속.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 다음에 가속, 팽창하는 우주. 이게 보면 알죠. 이게 뭔지. 잘 생각해보면 알겠죠. 이 상수라는 거 왜 넣었는지.
자기 수식이 안 맞으면 이 상수를 넣어갖고 그 수식을 맞추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상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변하면.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변하는 걸. 변하는 수. 변하는 어떤 것. x라 이러면 이 x가 변한다 이러면 x가 뭐예요? 변수잖아, 변수. 변하는 숫자, 변수. 변하면 변수지. 이게 어떻게 상수예요? 상수라는 거는 콘스탄트. 맞죠? 상수라는 것은 정지에 있어야죠, 정지. 이게 막 변한다 이러면 변수잖아, 변수. 이게.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이런 걸 보면 T는 에너지 텐서, 물질 텐서라는데 무슨 값이 있어야지. 값이 없어. 뉴턴은 이 값이 있잖아요, 값이. 뉴턴은 값이 다 주어진다 이게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려면 이걸 C의 4승 분의 G, E1, E2 이런 식으로 쓰든가. 맞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질량으로 표시하든가. 질량으로 표시하든가 뭐가 이런 값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무턱대고 그냥 질량 에너지 텐서라 이러고 이건 시그마 공률이라 이러고 그걸 뭐 표현하기 위해서 뭐 리치 공률, 리치 공률과 리치 스칼라로 뭐 표현한다 그러는데 이 공률 텐서라는 게 이 참 아주 잘못된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거죠. 유클리드 공간. 이거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다. 유클리드 공간. 맞죠? 근데 비유클리드 공간에게는 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는 거예요. 지구가 동그란데 요 위에 표면을 보면 이걸 아주 극소, 미소 뭐 이렇게 해죠. 극소로 보면 여기 완전한 평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네모난 게 이렇게 막 붙어가고 구가 되겠죠. 그래서 극미소에서 보면 완전 평면이다. 완전 평면.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곡면이라는 거예요. 곡면. 곡률이 있다는 거예요. 곡률이. 평면이 아니라. 맞죠? 근데 당연하죠. 이게 동그라니까. 근데 인간이 참 우리의 그 수학적인 거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공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길 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길 따라 가는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공면이라 얘기해요. 공면. 그럼 여기서 공을 굴리면 또르르 굴러가다가 쓴다는 거. 이런 생각이죠. 공면이면 언뜻 보면 맞아 이리죠. 맞아 여기서 공을 굴리면 굴러가다가 왔다 갔다 이러다가 결국은 여기 쓰겠지. 그 굴러가는 이유가 이 공면이기 때문에 휴해지는 얘기죠. 이 경사면.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동차를 경사면에 세워놨는데 이 시동도 안 걸었는데 자동차가 그냥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가. 이게 경사면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경사면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거야? 이 공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슬이 굴러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밑에 거대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맞죠? 중력에 의해서 지구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똑바로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물질이 있어서 못 내려오게 하니까 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 공면을 따라 굴러가는 거잖아요. 맞죠?
원인은 지구지, 지구. 경사면이 있어서 이게 굴러가거나 이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지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구가 없는데 이게 경사지기만 하면 지구가 없으면 위아래도 없고 경사라는 게 어느 쪽에서 경사가 있어.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맞죠?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구멍은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따라서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가.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가고 공면을 따라서 간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시공간 공률이든 뭐든 그 공면이 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면이라는 게 지구 물질이잖아요. 물질 맞죠? 공면. 이 비유클리드 기하 리만 다양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아주 복잡한 거 나오잖아요. 비유클리드 기하에는. 근데 그 비유클리드 기하에 근본적으로 뭘 알았어요? 그게 유클리드 기하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겁니다. 즉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 이러면 이렇게도 동그랗잖아요. 맞죠? 그래서 적도에서 이렇게 해서 90도로 해서 삼각형을 말하자면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90도가 3개면 270도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면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 180도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공면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요 꼬부라진 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작아질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 공면이라는 거 지구표면이라는 거 지구면 위에서의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지구면이라는 게 수평면에다 그랬다고 얘기하죠. 수평면에다가 그렸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맞죠? 여기다 그리면 더 작아지고 뭐 여기 그리니까 이래 된 거죠. 사실 이래 달라지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간이 이 시공간이 공률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잖아요. 지구는 물질이 동그란 위에다가 지금 그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 사실은 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거. 삼각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 점이 있다 이게. 세 점을 직선으로 이어야지. 직선으로. 이거는 뭐 곡선이잖아요. 곡선. 지구가 이렇게 볼록하니까 지구 동그라니까 이 곡선 아니다. 곡선을 그려놓고 그게 삼각형이래. 삼각형의 정의도 모르는 거예요. 삼각형의 정의.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세 점을 찍어놓고 그걸 직선으로 이어야 돼. 그게 뭐 직선으로 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지구라 이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지구 땅을 뚫고 지나가서 그려야지 그게 삼각형이야. EBS에서도 뭐 나오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E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 지구가 동그란데 그 위에다가 그 삼각형이라는 걸 이렇게 땅 따라 그린 거죠. 이게 땅이 꼬불랑하잖아. 지구의 표면이 동그랗잖아. 동그라니까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90도이지만은 직선은 아니잖아요. 직선을 그어야지. 땅을 파고 지구 이렇게 동그랗다 이러면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해야지 삼각형이지. 그 땅 위로 꼬불한 위로 그려놓고 그게 삼각형이라 이러면 삼각형이 맞아요? 아니잖아. 삼각형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직각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들여놓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완전히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라니까. 삼각형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 삼각형의 정의는 세 점을 잇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삼각형이라 그러지. 만약 칠판에 이게 휘어졌다 이러고 거기다가 삼각형 그려놓고 이게 삼각형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휘어진 데 그리면 안 되잖아. 평평한 데 그려야지 삼각형이지. 맞죠? 곡면에는, 즉 말해서 곡면에는 삼각형을 못 그린다고 해야죠. 지구 표면에 아주 큰 삼각형을 그리면은 못 그린다. 이게 땅을 뚫고 지나가야지 그릴 수 있잖아요. 땅을 파서. 맞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써먹을 때는 있어요. 왜 써먹을 때 있냐면, 그 물파이프 있잖아요. 물파이프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파이프가 간격도 넓고 곡면이야.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안에서.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 곡면을 따라서 이거 흘러가니까 이때 받는 이 곡면을 따라서 곡면이라는 게 뭐야? 곡면이라는 게 물질이잖아. 물질 파이프잖아. 파이프가 거기서 막고 있으니까 이 물이 따라갈 때 좁아지면 물살이 세지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데 이 여기에서 물살이 세지고 여기는 물살이 약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곡면에 따라서 뭐 어떤 힘을 다 이렇게 받잖아요. 맞죠? 그런 용도로 물질이 어떤 곡면을 갖고 있을 때 그 물질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걸 갖다가 그 해석하는 방법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하는 거지. 택도 아니게 수학이나 물리학의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의 물리학을 설명할 때는 그 물질이 있는 양, 시공간 공률 텐서라는 게 물질이 있는 양 이렇게 물질이 있어도 뚫고 그려야 되잖아요. 삼각형을 그릴 때 뚫어야지. 그래야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걸 뚫지 않고 요걸 이래다가 여기 따라가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삼각형이야. 이게 삼각형이래요. 지구가 이래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그려놓고 삼각형.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린다 그러면 만약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있는데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삼각형을 그리라 했더니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직선을 그리고 맞죠? 여기는 태양이 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는 이게 삼각형이래. 안 되겠죠. 아니면 뭐 요렇게 그려놓고 삼각형이래. 그러면 그 삼각형의 내각을 합을 쟀더니 180도보다 작더래. 이 삼각형이 뚫어야지. 태양이든 뭐든 뚫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팽창하는 우주, 그 다음에 빅뱅 이론, 블랙홀 이걸 대충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